안녕하십니까. 2022년 집값 그리고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그저께 만들어놨는데 녹화는 오늘이 구정 저녁입니다. 저녁에 녹화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우선은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만약에 불황 국면에서 주택 시장의 활성화 대책이 나오면 이걸 설왕설래 하시죠. 그러면 무슨 수요를 자극을 했을까요? 또 아니면 호황 국면일 때 이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정부 정책이나 이런 데선 무슨 수요를 자극을 했을까요? 이 내용은 원래 이제 저희가 땅꾼 대학인데 땅을 전문으로 하는 그 모임인데 집값은 이제 우리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렇게 그 논한 건데 가볍게 한번 여러분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택 정책은 호황일 때는 억제, 누르는 정책이죠. 불황일 때는 또 올리는 정책에 살리는 정책이죠. 그러면은 신규 수요가 타켓일까요? 교체 수요가 타켓일까요? 혹시 여러분들 제3 수요, 투기적 수요라고 들어보셨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때는 어떻게 됩니까? 1가구 1주택이나 청년주택이나 신혼주택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댑니다. 누구냐? 1가구 다주택자, 2가구 이상 다주택자.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 교체 수요가 아닙니다. 투기적 수요. 이걸 억누르는 거죠. 그럼 불황일 때 한번 봐볼까요? 제일 대표적인 게 IMF 때입니다. 이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뭐냐면은 집 사라. 왜냐?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5년 동안 어떻게 했냐? 1가구 2주택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혜택을 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최근에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예측하는 내용을 보면 대다수가 뭡니까? 수요와 공급이다라. 우리는 이 타켓인데 수요 공급은 결국은 신규 수요냐 교체 수요냐요. 근데 이 내용을 갖다 한번 저희 정식적으로 거론한 분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뭐냐면 시장 논리적으로 보자. 경험과학적으로 보자. 그래서 학습 효과로 보자. 이거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합니다. 자, 우선은 우리나라 전문가분들이 아무 쓰리 못하는 게 2017년 지금으로부터 5년 전, 4년 전, 5년 전의 주택시장 전망입니다. 맨날 허구한 날 뭐냐면 계량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수요가 얼마고 공급이 얼마고 뭐가 얼마고 최근에 여러분들 유튜브나 이런 내용을 갖다 보시면은 내용이 나와 있겠지만은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어떤 얘기에서 일어나는가? 자, 최악의 전망인데 1년 전에 예측했어요. 또 6개월 전에 예측합니다. 바로 2달 전에는 한국은행에서 8월 소비자 물가 동향 조사에서 뭐냐? 가장 큰 폭의 하락을 전망을 했어요. 이건 어떠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뭐냐면은 이 내용이 나오면 우리나라의 부동산에 대한 전문가나 또 아니면 전문적인 그 지식 집단에서 할 말이 없어지는 사건이 바로 2017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입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2012년도 그 유명한 여러분 하우스 푸어 그 리먼 브로더스 사태를 갖다가 생각이 나시죠? 이때 하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감사원에서 주거 안정 대책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을 했어요. 다 좋아요. 뭐 공급가입니다. 미니 원룸 그 도생주택에서 나왔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크게 좀 해놨는데 LH에서 보금자리를 마구 지정했다 이거야. 신도시를 마구 지정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이 과잉이다. 그래서 시장 혼란이 왔다. 이래서 2013년도 무슨 사건이 터졌어요? 신도시 지정을 취소해버리잖아요. 그 유명한 어떻게 됩니까? 저 가면은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서 지정한 시흥광명의 540만 평을 이때 신도시를 해놨다가 취소해버리죠. 그 다음에 파주 운정 이지구도 취소해버리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검단 신도시 있죠. 검단 신도시도 약 530만 평 되는데 이 중에서 약 200만 평을 빼버리고 그 다음에 320만 평만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하남에 가면 여러분 감북지구라고 잘 들어보셨죠? 이것도 지정했다 취소해버립니다. 70만 평은.
그 다음에 지금 간북지구하고는 다릅니다.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저기 오산시에 가면 세교 2지구가 있죠. 오산대학 뒤쪽에. 이것도 바로 신도시로 특지개발지구로 지정해놓고 지금도 개발을 안 하고 있죠. 바로 뭐냐면 이때에 보금자리 주택을 지정한 소위 말해서 공급을 줄여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언제 사건이에요? 1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럼 이러한 사건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느냐 한번 봐볼까요? 자, 2007년서부터 2014년까지 그러니까 2007년 3월에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하나 유의하실 점이 있어요. 저점이라는 거, 고점이라는 건 지나고 한다?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고점과 저점은 지나고 나서 빠르면 6개월, 보통 1년 정도 돼야 압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3월 달이 돼야 지금이 고점이다 라고 그러면서 서서히 어떻게 됩니까? 하강 국면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1년 후인 2008년도에 그 유명한 리먼 브로더스 사태가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등점은 어떻게 되냐? 2014년 여기서 봐야 돼요. 2014년 여름 시장 때 이때에 바로 뭐냐면은 반등점 삶에서 강남의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데 장마치 이게 몇 년이야? 7년 동안 떨어집니다. 7년 동안 끊임없이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언젠가 저점이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토론을 했어요. 그런데 이건 맞질 않아요. 그런데 2014년 7월 달에 지수로서는 반등점이 나왔지만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회의적인 시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2015년도가 돼야 확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여러분들이 잘 유념을 하세요. 자, 우선은 땅꾼대학 모임에 한번 가입해 보세요. 다음에 가셔서 검색어로 땅꾼대학을 한번 쳐보시면 됩니다. 제가 2020년도에 정년퇴직을 대학에서 정년퇴직을 해서 앞으로 5년 정도는 여러분을 더 강의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4년 남았는데 2025년 12월 30일까지 졸업을 하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이제 모임이나 이런 거를 해서 자주 분석을 해드려요. 그런데 자 여기서 봐는 건 뭐냐면은 오늘이 소위 말해서 이제 설날이죠. 화요일 날인데 이번 토요일 날 5일 날 마포 가든 호텔 건너편 그 다음에 6일 날 요거는 이제 일요일 날인데 그 교대역에서 지금 얘기하는 이 토지 시장이 아닌 주택 시장에 대해서 이 자료 가지고 여러분한테 서비스로 무료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원래가 이게 원칙이에요. 많이 보셨죠? 또 공인중개사분들 많이 아시죠? 불경기, 회복기, 호황기, 우택기, 불경기라고 우리는 이 변곡점에서 지금 얘기한 다음 변곡점까지 가는 완에이징 사이클이 10년을 주기로 한다, 뭐 몇 년을 주기로 한다, 계속해서 오르는데 이것이 깨져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원칙이 맞고 계량 분석, 수요와 공급이 맞는다 맨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맞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 예견하기가 쉬운 거예요. 다시 한번 뭐냐? 지금 코로나가 기승을 떨죠. 코로나가 기승을 떠는데 코로나가 그 다음 코로나가 아니죠. 변이가 나타나죠. 세상만사 똑같습니다. 똑같은 원칙이 없는 거예요. 가다가 보면 변이가 나온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사이클이 깨지면서 7년 동안 폭락을 하면서 7년 동안 폭등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V자로 갑니다. 14년이에요. 다시 한번 2007년서부터 2021년까지 계산해봐라. 14년을 7년은 내려가 7년은 올라가. 이러한 변곡점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 한번 봤을 때 자, 여기서 이제 개략적인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이거는 강남에 계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강남에 지금 얘기한 강남 상구죠. 여기서 석 달 동안에 어떻게 됐냐면은 3개월에 거의 한 달에 1억씩 폭등을 해버려요. 왜냐? 7년 동안 굶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2014년도에 변곡점이 나타나는데 2015년도 확인하고 2016년도 폭등한
이래서 이때 이후에 파리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파리 시장 안정화 대책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은 보통 정확하게 하면은 2016년 한 4, 5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7, 8월 달까지 되는 사이에 보통 2, 3억씩 폭등을 해버려요. 가장 단기간 폭등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바로 고점 논쟁이 붙고 그러는데, 자, 이건 이제 파락분에서 일어난 일이고, 지금 얘기한 대로 이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2007년도 아까 얘기한 저점을 3월 달이냐 아니면 7, 8월 달이냐 보는데 2007년도가 이때예요. 그런데 여기서 유념할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 1991년도를 이제 제1차에 대한 폭락 지점으로 봅니다. 이게 그 유명한 노태우 대통령이 발표했던 200만 호 신도시, 보통 얘기한 분당, 일산, 이거 1기 신도시의 본격적인 입주의 시작점이에요. 이때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떨어지는 게 IMF 때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보자. 내부적인 요인은 어떻게 되나? 아까 얘기한 대로 2006년, 7년서부터 피크가 오는데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 2기 신도시에 대한 본격적인 입주 시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러면 2021년, 2022년 되면은 바로 뭐냐? 3기 신도시의 입주 시점이 아니고 본격적인 분양 시점하고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건가? 이게 아까 얘기한 학습 효과에 수요와 공급이라는 것만 너무 따지지 마시고 제3수요, 투기적 수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기서 하나 더 여러분들은 팁 하나 드려볼까요? 수요가 100이야. 공급이 100이야. 니코르가 되면 시장이 안정화될 것 같아요? 시장이 약세로 갑니다. 그래서 완만한 것은 여러분들 주택에 대한 매입 지수가 발표되죠. 요게 제일 좋은 게 102, 103, 105가 좋은 거예요. 이게 120, 130 되면은 이게 소위 말해서 투기적 수요가 가세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00 이하로 떨어지면은 투기적 수요가 전혀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이 되는 거예요. 상승도 문제 있지만 하락이 더 큰 문제라고 매번 얘기해 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 관련을 해서, 근데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얘기한 대로 후고점을 2017년 9월 달로 본 거예요. 봤는데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아까 얘기한 7년 동안 떨어져. 7년 동안 또 폭등을 해. 이러한 사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한번 봐볼까요? 지금 얘기한 대로 폭락과 폭등이라고 보시면 돼. 14년 동안이에요. 7년 동안 약세야. 7년 동안 상승이야. 이런 사이클이 이게 변칙적인 사이클. 소위 말해서 저희 코로나에 대한 변이종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걸 갖다가 예견을 하셔야지 지금도 화려한 원변 가지고 엄청납니다. 뭐 공급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이러한 거 가지고 시장 예측을 하는 건 옛날에 쌍팔년도 예측이라고 생각을 해보셔라 이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자 7년간 침체, 7년간 상승. 그래 놨을 때 어떻게 되냐? 예전에 아까 얘기했죠. 91년도, 그 다음에 98년도 IMF, 그 다음에 2007년도, 8년도 이후에 이런 때 했을 때는 지금 3대 하락 지점에선 약 30%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옛날 같지가 않다 이거예요. 규모가 커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약 10%에서 20% 정도 하락이 예상이 된다. 왜냐? 전고점은 현재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건 2021년 작년도 7, 8월 달이에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제 뭐 이런 자료들을 이제 좀 해놨는데 이 내용을 갖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수단이라는 게 뭐 있다, 정책이라는 게 뭐 있다, 뭐 집에 대한 그 행태는 뭐가 있다라고 그래서 이 거래량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가 정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충 계량, 이거는 대충 뭐냐면 계량 분석을 한 거예요. 계량 분석을 해놨더니
보통 87만 호에서 92만 호, 보통 90만 호를 기준으로 해서 넘어가면은 어머 이제 거래량이요. 어머 주택이 많이 매매되네. 요것이 밑으로 내려가면 어머 주택이 매매가 예전만 못하네 이러는데 수도권은 보통 45만 원인데 이건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래서 매매 심리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가장 중요한 거는 10년 전 예측을 10년 전 지난 과거를 봤지만 어떻게 되냐? 가장 중요한 건 매매 심리 지수도 하나의 분명히 지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매매 심리 지수만 가지고 소위 말해서 투기적 수요만 가지고 시장을 예측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걸 빼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주택 보급률인데 이게 이제 105%까지 올랐어요. 이제 이 신주택 보급률입니다. 그런데 요즘 봐보면은 왜 그렇게 블로거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거 가지고 시비 걸고 그러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의 통계청이 미안하지만 그분들보다도 실력도 떨어지고 지식도 모자라고 또 그 다음에 배운 것도 모자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걸 나오면 숫자를 믿어주고 다만 여기서 우리는 바로 경험과학으로 배워야 될 건 선진국의 지수가 얼마냐? 선진국은 115%를 퍼펙트 완벽한 뭘로 본다? 주택 보급률로 보는 거예요. 보통 111%, 112%. 또 어디냐면 108%, 109%. 그러니까 110%를 갖다 기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되냐? 5%만 더 충족을 하게 되면 공급을 하게 되면 이제 맥에 돌아온다. 끝점에 돌아온다 라고 생각하면 제일 정확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 이제 이게 맞는데 틀린다 해가지고 뭐가 도출되는 거 아니죠. 분명히 우리는 이러한 사건이 생기면은 이거 이후에 대한 대책까지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얘기한 대로 요거는 이제 2024년이다라고 그런 건 요거는 잘못 전한 거고 2014년 14년서부터 21년입니다. 미안합니다. 해가지고 현재를 끝점으로 본 거예요. 요건 제 숫자를 하나 잘못 적었네요. 그 다음에 최고의 피크 본격적인 수축 시장은 2024년서부터는 3기 신도시의 본격적인 입주가 돼요. 옛날에서부터 지금 얘기한 수요 공급에 대한 이론을 뭉개뜨려 볼 수 있는 건 본격적인 신도시에 대한 입주가 시작하면은 이때는 지금 얘기하는 전세 지수, 그 다음에 매매 지수 모두 하락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재 지표상으로 나온 거는 2021년도 작년도 8월 달을 지금 얘기하는 피크점으로 봐야 돼요. 그 이후에는 하락점이다. 이걸 전제로 놓고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놨을 때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지만은 90년도에 이게 본격적인 일기 신도시 입주 98년도 노란색을 보셔야 돼요. IMF 그 다음에 2008년도 리먼 브로더스에 의한 2기 신도시에 대한 본격적인 입주 그 다음에 2021년 금년도인 2022년은 코로나 버블 붕괴 그래서 여러분 요즘 나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나오죠. 그거에 의한 3기 신도시의 입주가 아니고 분양이 본격적으로 된다. 왜냐 옛날처럼 똑같은 사이클로 맞춰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 집값이 조정을 받는다면 이런 현상이 나요. 이거에 대한 설명은 굉장히 깁니다. 약 40-50분 정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모임에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땅꾼대학 회원님들은 시간 되시면 이번에 딱 한 번만 여러분 주택시장 분석하고 그 다음에 지역 분석으로 계속 늘어갈 테니까 여러분이 시간 되시면 꼭 오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생 살다가 보니까 겁먹지 마세요. 앞날 늘 불안했어요. 늘 불안했는데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 보면 불안할 때 그거를 이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학습 효과라고 그러는 건 시장이 어떻게 되고 이게 중요한 게 보통 얘기하는 위기는 기회라고 그러죠. 미래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이것이 역사에 대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새해에는 돈 많이 버시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